제1장 황금 고구마의 아침. 아침 햇살이 커튼 끝을 간지리자 이 집의 가장은 오늘만큼은 밥상을 책임지겠다고 마음을 세웁니다. 전기밥솥 앞에 선 노인은 오랜만에 손등을 반드시 펴고 버튼을 눌러봅니다. 설명서를 훑어본 기억이 어제 같은데 손가락은 작은 원을 그리며 엇박을 탑니다. 띠링 소리가 상냥하게 울리고 뚜껑 틈으로 하얀 김이 오르자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쌀알이 알아서 제 길을 찾겠지요. 식탁 위에는 반듯한 수저와 보리차, 컵이 줄을 맞추고 손주는 핸드폰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오늘의 기록을 준비합니다. 배우자는 싱크대 앞에서 바람처럼 움직이며 반찬 접시를 가지런히 놓습니다. 부엌 공기에는 기대와 걱정이 절반씩 섞여 돌고 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끓고 김은 점점 더 진해집니다. 노인은 젓가락으로 김을 가르며 내부의 성실함을 점검합니다. 밥솥의 숫자들은 의젓하게 줄어들고 마지막 하나가 사라질 때 거실의 숨도 동시에 멈춥니다. 띠링. 기다렸던 신호가 맑게 울립니다. 그는 작은 장군처럼 자세를 굳혀 잡고 뚜껑을 들어 올립니다. 그 순간 부엌의 공기가 환하게 뒤집힙니다. 눈부신 흰 쌀밥 대신 노랗게 빛나는 고구마가 산처럼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가 보리차 표면에 돋아난 동그란 파문처럼 웃음이 번집니다. 실수라 부르기엔 향기가 너무 달콤하지요. 노인은 뻣뻣하던 어깨를 풀고 말없이 접시에 고구마를 하나씩 덜어줍니다. 버터 한 조각이 녹아내리고 소금 한 꼬집이 가볍게 춤을 춥니다. 식탁 위에는 뜻밖의 잔치상이 차려졌고 긴장은 따끈한 김처럼 사라집니다. 손주는 오늘의 첫 장면을 메모합니다. 계획은 빗나갔지만 마음은 정확히 도착했다고 적습니다. 배우자는 포크로 단면을 갈라 속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인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진짜 밥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고구마는 실패가 아니라 오프닝임을 모두가 압니다. 창문을 스친 낮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고 라디오의 트로트가 멀리서 다가옵니다. 집안의 박자는 부드럽게 맞춰지고 하루는 이제 막 속도를 얻습니다. 김이 사라진 자리에 미소가 남고 부엌 바닥의 작은 그림자들까지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집의 이야기는 지금 웃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고구마 끝을 살짝 베어 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달큰한 증기가 코끝을 틱하듯 스치고 혀끝에는 어린 날 장터의 맛이 번집니다. 배우자는 접시에 김치를 얹어 조심스레 건네고 손주는 보리차를 돌려가며 컵의 작은 별무늬가 비치도록 각도를 맞춥니다. 밥솥의 버튼 배열은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세 사람의 웃음 배열은 더없이 질서정연합니다. 식탁 모서리에 내려앉은 햇빛이 사각형의 금빛을 만들고 그 위로 뜨거운 김이 얇은 안개처럼 흘러갑니다. 이 순간을 지나면 평범한 오후가 오겠지만 오늘의 첫 장면은 오래도록 마음속 예고편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두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 웃는 집은 잘 먹는 집임을 확인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장 머리 VIP 좌석을 찾아서. 점심 무렵 고구마의 달큰한 향이 가라앉자 집안 공기는 느긋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접시를 치우며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잠깐 멈칫합니다. 방금 전까지 또렷하던 글씨가 갑자기 물 번지듯 흐려졌지요. 안경집은 식탁 모서리에 분명히 있었는데 속은 텅 비었습니다. 작은 공백이 마음 한켠도 텅 비게 만들 때가 있지요. 그는 안방 서랍부터 열어봅니다. 수건 사이를 헤집고 침대 밑을 쓸고 화분 뒤편까지 살피지만 손끝에는 먼지만 묻습니다. 괜찮다고 곧 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목덜미에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아침에 고구마 해프닝이 재미로 끝나 좋았는데 이번만큼은 실수로 남고 싶지 않다고 느끼지요. 노인은 조심스레 다가와 신발장 위, 현관 선반, 소파 틈 사이를 순서대로 훑습니다. 함께 찾는 마음이 체면을 건드리지 않도록 말수는 줄이고 눈빛만 얹습니다. 손주는 수사반장 놀이를 하듯 메모장을 펼치고 마지막으로 안경을 본 위치를 묻습니다. 기록을 남기면 기억이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단서는 늘 마지막 한 칸을 비워둔 채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배우자는 냉장고 문도 열어봅니다.
얼음 서랍에 하얀 김이 새어나오고 선반에는 반쪽 남은 김치와 달걀만 반듯합니다. 그 모습을 본 노인은 웃음을 꾹 누르며 고개를 젓습니다. 찾을 수 있다고 서두르지 말자고 손바닥을 펼쳐 보입니다. 두 사람의 손길이 부딪힐 때마다 세월이 조용히 끼어듭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과 아직 괜찮다는 믿음이 얇은 종이처럼 포개지지요. 배우자는 거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얇은 강줄기처럼 흐르고 그 강을 따라 시선이 위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헤어핀을 고치려던 손끝이 이마 위 어딘가에 부딪힙니다. 딸깍 아주 익숙한 감촉이 손바닥에 걸립니다. 세상이 즉시 또렷해지고 머리 위에서 안경다리가 조용히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순간에 정적 뒤에 터져나온 웃음이 거실을 가볍게 뒤집습니다. 손주는 메모장에 크게 적습니다. 안경, 머리 위 VIP 좌석. 배우자는 이마를 톡 치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 노인은 박수를 한번 치며 괜찮다고 이런 날도 재미라며 어깨를 토닥입니다. 체면은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의 배려만 반짝였습니다. 사소한 해프닝이 자존심을 시험할 뻔했지만 웃음으로 건너온 다리가 더 단단하지요. 창문을 스치는 바람에 커튼이 가볍게 흔들리고 멀리서 트로트 한 소절이 골목을 타고 들어옵니다. 리듬이 발끝을 툭 건드리자 아침의 달콤함이 오후의 장난기와 이어지고 몸이 먼저 박자를 셉니다. 오늘의 다음 장면이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는 듯합니다. 삼장 거실이 무대가 되는 순간 오후의 빛이 거실 바닥을 사선으로 쓸고 지나가자 집 안의 공기가 한층 느슨해집니다. 창문을 반쯤 연 틈으로 옆집 트로트 후렴이 살포시 흘러들고 그 박자가 먼저 노인의 발목을 툭 건드립니다. 아침의 고구마가 남긴 달큰함과 방금 전 안경 해프닝이 남긴 머쓱함이 묘하게 섞이며 몸이 기억하는 리듬이 서서히 깨어나지요. 노인은 소파 팔걸이에 손끝을 얹고 발꿈치로 바닥을 살짝 찍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어깨가 고개를 들고 허리가 미세하게 물결을 탑니다. 젊은 날 동네 잔치마당에서 박수 소리를 모아 올리던 기억이 빛바랜 사진처럼 떠오르고 잊고 있던 생기가 심장 가까이에서 조용히 박동을 맞춥니다. 배우자는 부엌문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오전의 실수에서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지금 눈앞의 장면은 체면보다 먼저 존중을 부르지요. 오래된 사람이 자신의 리듬으로 자신을 되찾는 순간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손주는 잠깐 숨을 고르며 휴대전화를 쥡니다. 기록하고 싶은 마음과 체면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배려가 갈피를 다투지만 결국 렌즈는 조용히 거실 중앙을 향합니다. 노인은 촬영을 모른 채 동작의 반경을 한치 더 넓힙니다. 발끝이 원을 그리고 손끝이 공중에 선을 긋습니다. 허리는 후렴의 파도를 타고 표정에는 작은 승리의 빛이 번집니다. 음악은 절정으로 치닫고 거실 공기는 긴장과 환희 사이에서 탱고처럼 흔들립니다. 배우자는 박수를 아주 작게 얹습니다. 응원이라기보다 박자에 대한 예의에 가깝습니다. 그 미세한 소리가 노인의 귓불에 닿자 동작은 한순간 머뭇거렸다가 곧장 더 단단해집니다. 세월이 만든 관절의 경첩은 여전히 부드럽고 리듬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손주는 프레임을 낮춰 발놀림을 담고 다시 고개를 들어 표정을 포착합니다. 화면 속 노인은 자신에게 진빚을 갚든 마지막 포즈를 준비합니다. 마침 현관 열쇠 소리가 들리고 자식이 들어옵니다. 예고 없는 관객의 입장에 공기가 잠시 멈칫하지만 후렴은 이미 이어졌고 시간은 누군가의 체면을 기다려주지 않지요. 노인은 결심을 다잡듯 가슴을 한번 열고 양손을 교차해 가슴 앞에 모은 뒤 고개를 천천히 숙입니다. 동작은 과장되지 않았고 절제 속에서 오래된 품격이 빛납니다. 배우자의 손뼉이 먼저 넓은 파장을 내고 손주의 가벼운 환호가 뒤이어 공기를 밀어 올립니다. 자식의 어깨에서는 어색함이 빠르게 걷히고 대신 미소가 번집니다. 박수 소리가 거실을 몇 번 되튀기고 나서야 노인의 숨이 길게 빠져나옵니다. 얼굴에는 수줍음과 뿌듯함이 교차하고 손등에는 미세한 떨림이 여운처럼 남습니다. 창문 커튼이 바람을 타고 한번 크게 부풀었다가 가라앉고 라디오에 진행가는 다음 곡을 예고합니다. 노인은 소파 등받이에 등을 살짝 기대며
호흡을 정리합니다. 방금 전 몸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즉흥이 아니었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하루치 용기가 함께 만든 조율이었다고 느낍니다. 배우자는 컵받침을 손끝으로 돌리며 방금의 포즈를 마음속에 다시 세웁니다. 손주는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을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하루의 셋째 장면을 안전하게 포개 둡니다. 거실 한가운데 남아있는 박수의 잔향은 아직 따뜻하고 그 온기는 저녁으로 넘어갈 다음 선택을 조용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내디뎌 이 즐거움을 공유할 수도 있겠지요. 가족의 눈빛이 식탁 쪽으로 천천히 모입니다. 공기는 밝고 마음은 가벼우며 조심스러운 용기가 막 피어오릅니다. 사장 조회수와 체면 사이 웃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박수의 잔향이 거실에 얇게 깔리자 공기는 어딘가 들떠 있으면서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손주는 방금 저장한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프레임을 한 칸씩 넘겨봅니다. 노인의 발끝이 가볍게 튀고 손끝이 곡선을 그리는 순간들이 작은 보석처럼 반짝이지요. 배우자는 찻잔을 식탁 중앙에 옮겨놓고 김이 빠지는 속도를 바라보며 마음도 같이 진정시키려 합니다. 낮에 안경 해프닝이 남긴 머쓱함은 아직 몇 개 남아있지만 방금의 춤이 그 자리를 대부분 메워주었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공기 속에서 잔잔히 번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거실 조명을 한 톤 낮추고 화면 밝기도 맞춰봅니다. 색온도가 따뜻해지자 노인의 표정에서 주름 사이까지 결이 살아나고 그 결이 세월의 풍격처럼 느껴지지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 기분 좋은 장면을 우리끼리만 간직할 것인지 아니면 바깥 세상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손주는 업로드 버튼을 건드렸다가 떼고 다시 건드렸다가 멈춥니다. 웃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과 체면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번갈아 고개를 듭니다. 배우자는 찻잔을 한번 돌려 컵받침을 맞추며 속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우리 집의 속도는 언제나 조금 느리지만 대신 오래 갑니다.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잊히는 일보다 천천히 나누고 길게 남기는 쪽이 우리에게 더 어울린다고 느껴지지요. 노인은 소파 끝에 앉아 숨을 가다듬습니다. 우연한 즉흥이 타인의 평가로 바뀌는 순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전 일터의 장면들이 겹쳐지며 어딘가 쓰라린 기억도 함께 스칩니다. 그러나 오늘의 춤은 보여주기보다 살아내기의 기록이었고 그 사실만은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우선은 가족에게만 공유하고 이 웃음을 우리 집 안에서 단단히 굳힌 뒤에야 바깥으로 한 걸음 내딛자고 마음이 모입니다. 손주는 가족 대화방을 열고 제안 공유를 누릅니다. 휴대전화 알림음이 작게 울리고 작은 화면 속으로 환호와 박수의 이모티콘이 연달아 피어오릅니다. 그 리액션들이 실제 거실의 공기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달구고 노인의 어깨가 한 뼘 더 가벼워집니다. 배우자는 미소를 정리하며 다음 장면을 준비하려 합니다. 오늘은 실수로 시작했지만 스스로 선택하며 수습하는 법을 배우는 날이지요. 그래서일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음성인식 아이콘을 바라봅니다. 오전의 머쓱함을 유쾌함으로 뒤집었듯 저녁에는 주도권을 자신의 목소리로 되찾고 싶다고 느끼지요. 손주는 식탁 중앙에 휴대전화를 놓고 소음이 덜 들어가도록 각도를 세워줍니다. 다시금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창문을 살짝 닫아 외부 잡음을 낮춥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우자 등 뒤에 서서 호흡을 맞춥니다. 집안의 모든 리듬이 한 점으로 모이고 화면 위 작은 파형이 잔물결처럼 흔들립니다. 긴 하루가 웃음으로 묶였으니 이제는 작은 증명의 시간이 올 차례입니다. 배우자의 어깨선이 고르고 입술이 천천히 열립니다. 이 말 한 줄이 오늘의 체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요. 준비는 끝났고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장 저녁의 문턱, 목소리로 되찾는 주도권. 노을이 거실 바닥을 주황빛으로 길게 칠하자 집안의 호흡이 한 톤 낮아집니다. 아침에 황금 고구마와 오후에 춤이 남긴 웃음이 아직 따끈하지요? 배우자는 식탁 모서리를 한번 쓸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연에 많이 기대었고 이제는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싶다고 느낍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작게 떠있는 마이크 아이콘이 묵묵히 빛나고 그 빛은 자존심을 건드리듯
은근히 손끝을 당기지요. 손주는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창문을 반쯤 닫습니다. 외부의 바람 소리가 얇아지고 마이크 주변 공기가 정돈됩니다. 다식은 식탁 한가운데로 휴대전화를 옮겨놓고 통화 품질을 확인합니다. 신호 강도는 안정적이고 배터리 잔량도 넉넉합니다. 준비는 차곡차곡 쌓였고 이제 남은 것은 목소리의 결이죠? 노인은 배우자 등 뒤에 서서 박자처럼 가벼운 손짓을 보냅니다. 급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 다정함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 어깨에 긴장을 푼다고 느껴집니다. 참 고맙습니다. 배우자는 천천히 허리를 세우고 턱을 살짝 당깁니다. 발음이 흔들리지 않게 혀끝을 고르게 풀어봅니다. 낮의 머쓱함이 스쳐 지나가지만 곧 사라집니다. 실수는 웃음으로 정리했고 웃음은 용기로 환전되었지요. 식탁 위 보리차 컵에 맺힌 물방울이 반짝이며 떨어지고 그 작은 소리가 마음의 메트로놈처럼 박자를 세워줍니다. 집안의 모든 시선이 하나의 점으로 모여듭니다. 부담이 아니라 응원입니다. 휴대전화의 파형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배우자는 숨을 들이마신 뒤 길게 내쉬고 또렷한 속도로 단어의 칸을 나눌 준비를 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놀라게 할 때가 많지만 오늘만큼은 사람이 기술을 이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건 통화 하나의 문제보다 더 넓은 증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배울 수 있고 시도할 수 있고 실패를 웃음으로 바꾸며 다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밤이지요. 라디오에서 광고 음악이 멀어지고 골목 오토바이 소리가 한번 스칩니다. 잡음들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지만 배우자의 호흡이 더 단단합니다. 손주는 휴지로 마이크 근처를 가볍게 닦아 미세한 소음을 줄여줍니다. 다식은 발길을 한 칸 낮춰 화면의 깜빡임을 잠재웁니다. 작은 손길들이 하나씩 맞물리며 장면은 중심을 잡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배우자는 어깨선을 수평으로 맞추고 입술을 연 다음 가족의 이름이 저장된 목록을 또렷하게 응시합니다. 그리고 원하던 대상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는 명령을 정확한 호흡으로 내보낼 준비를 마칩니다. 파형이 더 크게 일렁이고 인공지능의 대기음이 얇은 리본처럼 풀립니다. 그 순간 배우자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이제 응답이 올 차례입니다. 6장 엉뚱한 연결음, 체면과 웃음이 맞부딪히다. 식탁 위 휴대전화의 파형이 한번 크게 일렁이고 대기음이 얇은 리본처럼 풀리더니 연결음이 방안을 가로지릅니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 중앙에 박히고 배우자의 어깨선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곧 익숙한 음성이 들려오리라 믿었지요. 그런데 스피커에서는 의외의 반가움이 튀어오릅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와 바삭한 식감, 지금 진행 중인 행사에 대한 또렷한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배우자는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이고 자존심과 당황이 동시에 목을대를 스칩니다. 아들에게 닿아야 할 첫 마디가 치킨집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머릿속을 두드립니다. 손끝에 식은땀이 맺히고 화면의 뒤로 각이 버튼이 잠깐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인은 의자를 반걸음 끌어와 배우자 곁에 조용히 멈춥니다. 급하게 끊지 말고 한 번만 숨을 고르자는 뜻으로 손바닥을 펼치지요. 그 다정함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 어깨를 풀어줍니다. 손주는 스피커와 테이블이 직접 맞부딪히지 않도록 각도를 살짝 세우고 라디오 볼륨을 한 칸 낮춥니다. 잡음이 가라앉자 안내 멘트가 더 선명해지고 상황의 엉뚱함은 오히려 코미디의 리듬을 얻습니다. 배우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키며 화면을 한번 훑습니다. 즐겨찾기 바로 위에 치킨집 번호가 붙어있는 배열이 오늘 장면의 범인을 은근히 지목하지요.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 타이릅니다. 오늘 하루는 우연히 곧 개그가 되었고 개그가 다시 용기로 환전되는 과정을 이미 몇 번이나 확인했으니까요. 그러나 체면이라는 단어는 늘 한 박자 늦게 뒤통수를 툭 치고 지나갑니다. 배우자의 귀끝이 천천히 붉어지고 눈동자의 미세한 억울함이 잠깐 스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해내고 싶다는 마음은 언제나 또렷합니다. 노인은 그 마음을 아는 사람답게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실수는 오늘을 더 맛있게 만드는 양념 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손주는 메모장을 꺼내
오늘의 5번째 사건 제목을 장난스럽게 적어둡니다. 음성, 인식의 대반전. 그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반칸 내려가고 배우자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돌아옵니다. 스피커에서는 다시 한번 주문을 도와드리겠다는 친절한 음성이 이어집니다. 웃음을 터뜨리고 싶은 마음과 당장 통화를 종료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쪽에서 부딪혀 작은 불꽃을 냅니다. 배우자는 흔들리던 호흡을 고르게 만들고 또렷한 발음으로 통화 목적을 정정해 보려다 손을 잠시 내립니다. 오늘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웃음의 물결이 체면을 삼키지 않도록, 체면의 무게가 웃음을 질식시키지 않도록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균형을 잡는 일이 먼저겠지요. 다식은 조용히 물 한 컵을 건넵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식탁에 작게 떨어지며 장면의 온도를 한 칸 낮춰줍니다. 창밖에서는 오토바이 엔진음이 스쳐 지나가고 라디오에서는 우연처럼 치킨 광고의 짧은 훅이 흘렀다가 사라집니다. 배우자는 웃음을 삼키며 화면을 천천히 잠급니다. 포기가 아니라 숨고르기입니다. 다음 장면을 스스로 정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고 이 어색한 소동을 잔치의 전주로 바꾸려면 지금은 잠깐 미루는 것이 맞겠다고 느끼지요. 노인은 접시를 가지런히 모으고 손주는 조명을 노을 톤으로 낮춥니다.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아침의 고구마와 오후의 춤, 방금의 엉뚱한 연결까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이 집은 실수를 해프닝으로, 해프닝을 이야기로 바꾸는 방법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배우자는 다시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굳게 듭니다. 선택은 아직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한 결심이 내려앉자 모두의 표정이 가벼워집니다. 지금은 통화를 닫았지만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다시 열릴 문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번에는 흔들림 없이 웃음과 체면이 같은 편이 되어 들어설 수 있겠지요. 배우자는 휴대전화를 식탁 한가운데에 단정히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또렷하게 적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방금의 소동이 잔치상의 신호탄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눈짓으로 박자를 맞춥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시장 선택의 순간 잔치를 누르는 손가락. 식탁 위에 잠시 내려앉았던 정적이 온기를 되찾자 배우자는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듭니다. 방금의 엉뚱한 연결이 체면을 스쳤지만 웃음으로 길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 한가운데 앉습니다. 그는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훑고 의도적으로 치킨집 번호에 멈춥니다. 오늘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기록하고 싶다고 느낍니다. 노인은 옆에서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박자처럼 손끝으로 식탁을 두드립니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응원합니다. 손주는 라디오 볼륨을 한 칸 더 낮추고 스피커 각도를 맞추며 작은 무대를 정돈합니다. 집안의 소리들이 뒤로 물러나고 화면 위 파형이 안정적으로 숨을 쉽니다. 연결음이 매끄럽게 흐르자 배우자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한 톤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메뉴를 또박또박 고르는 속도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반반의 소스가 첫 줄에 올라가고 손주를 위한 순살이 뒤따르고 시원한 음료가 마지막 칸을 채웁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공기가 아주 살짝 흔들리고 모두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무게가 한 겹 벗겨집니다. 낮의 고구마와 오후의 춤이 예고편이었다면 지금은 본편이 시작된 셈입니다. 배우자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맺히고 눈빛에는 스스로를 다시 붙잡은 안도가 번집니다. 주문이 끝나자 손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휴대전화의 다른 창을 엽니다. 거실 춤 영상의 미리 보기가 작은 창에서 반짝입니다. 세상으로 내보내기엔 아직 이 집의 속도가 더 어울린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족 대화방으로만 공유가 선택됩니다. 알림음이 짧게 울리고 이모티콘의 박수와 환호가 화면의 차례로 떠오릅니다. 화면 속 박수는 실제 거실의 온도를 한 톤 더 올리고 노인의 어깨선이 가볍게 펴집니다. 배우자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넘기며 심호흡을 정리합니다. 실수는 해프닝으로, 해프닝은 선택으로, 선택은 자존으로 이어진다는 흐름이 몸에 새겨졌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손주는 접시를 반짝이게 닫고 종이컵을 정렬합니다. 노인은 집게와 가위를 미리 꺼내 도마 위에 나란히 올립니다. 배우자는 테이블보의 주름을 손끝으로 문질러 펴고
접시에 가장자리를 한 번 더 훑습니다. 준비하는 동작마다 마음의 리듬이 한 박자씩 또렷해집니다. 창밖 골목을 스치는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서 한 번 들리고 라디오의 저녁 선곡이 조용히 배경을 채웁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입니다. 오늘의 클라이맥스가 조용히 문 앞까지 와 있다고 느낍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직전의 공기가 가장 달콤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압니다. 웃음은 이미 준비되었고 체면은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내딛고 노인은 장갑을 챙기고 손주는 카메라의 밝기를 잔잔한 노을 톤으로 맞춥니다. 침착한 박자 위로 설렘이 얇게 겹쳐지고 집안의 모든 소품이 제자리에서 작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이 짧고 선명하게 울립니다. 종이봉투의 바스락거림이 곧 잔치상의 도입부가 되리라는 예감이 거실을 한번 쓸고 지나갑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따뜻한 향이 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이 집의 선택이 드디어 맛과 웃음으로 도착했다고 모두가 확신합니다. 8장 오늘을 잔치날로 기억하다. 종이봉투가 접혀 들어가고 접시 위 남은 조각들이 고요히 식자 집안의 온기도 한 톤 낮아졌지만 바삭한 향과 웃음의 여운은 아직 거실 구석구석에 맴돌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물잔의 결을 손끝으로 쓸며 낮의 머쓱함이 완전히 풀렸음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엉뚱한 연결로 시작된 소동이 의도적 선택으로 변했고 선택은 잔치가 되었지요. 노인은 밥솥 뚜껑을 살짝 닫으며 다음에는 정말로 밥을 제대로 지어보겠다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실패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이라고 느끼지요. 손주는 가족 대화방에 올려둔 것을 춤 영상을 다시 재생해봅니다. 마지막 포즈에서 고개를 숙인 노인의 표정과 그 옆에서 박수를 얻는 배우자의 손짓이 화면 안에서 작은 리본처럼 묶입니다. 자식은 공유 범위가 가족으로만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미소를 고칩니다. 빠르게 자랑하기보다 오래도록 웃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한 저녁이 되었지요. 식탁 가장자리에는 아침의 황금, 고구마 접시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그 옆에 치킨 소스 종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엇갈리던 박자들이 하루가 끝날 때는 같은 박으로 합쳐졌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창밖 골목을 배달 오토바이가 한번 가로지르고 라디오 진행자의 낮은 목소리가 다음 곡을 예고합니다. 배우자는 통화 기록을 훑다가 내일은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겠다는 결심을 마음속 첫 줄에 적습니다. 음성 인식이 도와주든 말든 오늘처럼 웃음으로 견디고 선택으로 마무리하면 충분하다고 느끼지요. 노인은 식탁 모서리를 물티슈로 둥글게 닦으며 세 사람의 하루를 조심스럽게 매만집니다. 작은 실수는 해프닝이 되었고 해프닝은 이야기로, 이야기는 서로를 부르는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손주는 종이컵으로 조용히 드럼 소리를 내어 마지막 박자를 찍습니다. 박수의 잔향이 아주 얇게 사라질 때 세 사람의 눈빛이 잠깐 만나고 그 눈빛 속에서 오늘의 승패가 아니라 오늘의 용기를 서로에게 건넵니다. 커튼은 밤바람에 작게 들썩이고 주전자에서는 은근한 김소리가 피어오릅니다. 잘 웃는 집은 잘 사는 집이라는 말을 이 저녁이 천천히 증명합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크게 이기려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스스로에게 작은 승리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내일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을 잔치날로 기억하고 내일을 연습으로 맞이하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